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를 미리 대바닥권에서 선점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너에서는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와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죠. 히든 종목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이벤트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 낙폭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소폭의 반동세 나오면서 좀 관망하는 모습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님께서는 범한 퓨얼셀과 AT 세미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게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살펴보고 시장 상황도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수개월 전부터 미리 거의 확실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시가 조정받는 부분들이 과연 증시월 미팅 때문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나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조정일 뿐이고, 그 조정에 대한 이유가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진행한다라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우려로 빠진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 9월 말 금리가 0.75%든 0.5%든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이런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오늘 새벽 시간에 현지 시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일정들로 인한 증시 조정이 과연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악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그런 우리가 몰랐던 돌발 악재가 발발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 코스닥 지수도 제가 추세 상단이 840포인트가 좀 변곡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저도 나름 조금의 일말을 기대는 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840을 뚫어냈다면 우리 우하향 추세를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우리 840을 돌파하지 못한 시점에는 우리 조정 구간이 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 구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코스닥 770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와 그리고 코스닥 77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하방이 740,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690에서 710포인트까지의 추가 낙폭의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코스닥 지수가 우리 7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70포인트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성공하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직전에 고가를 장중에 뚫어내는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은 8월 3일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바닥입니다. 공모가 신규 상장 종목이 공모가의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회한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격 조정 끝났고 이 기간 조정 중이다. 여러분들이 바닥에 샀을 때 종목들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재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이 지루한 변동을 우리 시청자분들 이겨내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우리 8월 3일 수요일 종가가 3만 원인데 단기간에 4만 원까지 거의 30% 정도의 상승을 한 보름 만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30% 정도의 수익을 챙겼었는데, 이 고가를 장중에 한 번 더 돌파하는 시도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 윗꼬리의 고가가 이제 39,500원, 그리고 이 윗꼬리의 고가가 39,850원이었는데, 오늘은 장중 46,650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는 이 종목을 올라갈 때 단타로 대응했던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고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할 때, 남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발굴해서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전고가 돌파의 흐름을 좀 만들어낸 종목이 범한 피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자 월요일에도 출렁였고 화요일에도 출렁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바닥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처럼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잘 기록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범한 피어셀 종목이었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제가 우리 과거에도 상한가를 잡아드렸고 자, 이번에도 거의 뭐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AT 세미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자,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자, 상한가 우연히 이제 뭐 행운이 터져가지고 잘 잡았던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에서 저희가 8월 5일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 두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해 상한가 141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올해 이번 달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잡아드렸던 종목이 우리 카운팅은 안 됐지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 보시면 자, 금리 인상한다, 잭슨홀 미팅한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자, 저점에 사면 수익이 날 것이요,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우리 AT 세미콘을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반대서 최저가에 공략해서 2주 동안 들고 갔더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자, 월요일 증시가 무너져도 화요일 증시가 무너져도 AT 세미콘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통화 정책의 변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증시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자, 과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였기 때문에 메타버스다, 뭐 신약 개발하겠다, 뭐 핫한 아이템들, 메가 트렌드 키워드만 붙이면은 주가가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날아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고 우리 유동성을 회수하는 국면에서 자, 우리가 아이템만으로는 모자라다, 즉 재료만으로는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바닥에 잘 잡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던가 아니면 실적 기반한 종목들, 우리 실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증시가 빠짐에 따라 저점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군들도 바닥에 매수하시고 싸게 잡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 내는 그런 매매 전략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휴대폰 켜셔서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대바닥권에서 지금부터 모아가면 좋을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이미 8월 21일 월요일에 알려주셨던 THQ가 오늘 장중에 21% 넘게 상승을 하는 11%네요. 11% 넘게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THQ에 대한 추가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탑3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먼저 우리 THQ라는 종목이 뭐 특별한 악재가 발발한 건 없는데 주가가 이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의 주가를 좀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분명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HQ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하한가 가까운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 하한가의 낙폭을 보고 그리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월요일에 이제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손절 잡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자,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11%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자, 월요일 공략하셨거나 화요일 공략하셨던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11%까지의 우리 상승 반전의 캔들의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증시가 빠질 때 이제 빠지는 종목들보다 선제적으로
개별적인 악재나 뭐 대량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종목들, 주요한 손절가 지지선 잡고 바닥에서 공략했을 때 오늘 증시가 소폭 올라가니까 장중 플러스 11%라는 좀 급격한 상승이 오늘 아침 09시 30분까지의 시세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잭슨홀 미팅한다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 어차피 공개된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된 악재들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벌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바닥에 잘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저점에 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었더라의 케이스로 THQ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뭐 금리 인상이 되든 뭐 증시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종목을 믿고 바닥에서 우리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알려주셨는데 벌써 수익이 11% 넘게 난 종목입니다. 사실 이 탑3 코너는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는 건데요. 이렇게 3일 만에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그럼 오늘의 3위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금호 HT입니다. 네, 오늘의 3위는 금호 HT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주셨나요? 네, 일단 동사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전구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등, 브레이크등, 앞에 전조등이나 뭐 깜빡이 같은 것들에 대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불빛에 대한 전구를 만드는 그런 자동차용 전구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이 회사 고점인가 저점인가를 봤을 때 저는 이 회사가 지금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5,000원까지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동사가 다이노나라는 회사와 뭐 인수합병설이 있었고 다이노나라는 회사를 최종적으로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인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5,000원까지 갔는데 막상 인수를 하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80% 가까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 인수한 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지금으로 보면은 인수하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다이노나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다이노나 합병해가지고 이거랑 다이노나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의 그런 연결고리를 붙여서 주가를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구간에서는 똑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합병 종료, 즉 고가에서 재료 소멸 차익 실현이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 다이노나에 대한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지금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950원과 6월 24일의 저점 1,000원 구간 950원, 1,0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조정 시 가능한 1,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우리 바닥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셨다가 또다시 이 주식이 뭐 다이노나와 관련된 이슈나 혹은 그런 뭐 자동차 부품주 혹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화일약품 지분을 약 15.88%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사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기업의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이 여러분들 뭐 2년 전 작년에 이제 화일약품 매매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테마주로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뭐 구충제가 뭐 암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풍문과 뭐 구충제가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풍문으로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이 과거 코로나 테마주로서 시세 분출을 왔다 갔다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우리 금호 HT가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였던 다이노나로부터 우리 흡수합병을 동사가 진행했기 때문에 다이노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올 때 바닥에서 다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똑같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손실이 나느냐는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느냐 나오고 나서 사느냐 즉 저점에 사느냐 고점에 사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다이노나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5,000원까지 갔지만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는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두셨다가 다시 이 종목이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 붙이면서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때 우리 단기적으로 과거 전고가가 1,400원이고요. 1,000원에 잡아서 1,400원에만 팔아도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 5,000원까지 낙폭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1,400원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그런 라면 스프의 재료들을 붙이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을 때는 이 위로의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으로 우리 금호 HT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의 반기 보고서가 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 11월 달까지는 우리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 950원,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H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 950원 제시해 주셨네요.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카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카프로 가지고 와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농업 관련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사료, 팜스토리, 그리고 뭐가 있었죠? 미래생명자원 등등등. 자, 올 한 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런 국제유가 상승 관련 테마주들, 로봇 테마주들, 식량 관련주들 수익 냈더라도 타점이 오면 계속해서 지금 또 매수해야 됩니다.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하는 형태를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테마는 돌고 돈다라는 관점에서 동사, 자, 농업용 비료를 만들고요. 공업용 비료를 만들고 나일론 섬유를 만들고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실리콘 그런 유성, 도료, 첨가제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들인데, 자, 이제 농업용 비료를 만드는 사업 영역이 앞으로 또다시 자, 우리 농업 테마주로 부각이 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세력들, 우리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구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과거 우리 주가가 자,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2,40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 바로 2,400원이기 때문에 자, 2,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우리 기간 조정을 거친다는 거는 여기서의 다음번 턴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바닥에서 2,4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원 중반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매매 전략을 취하셔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한일사료 종목이나 우리 과거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한일사료 종목 자, 과거 많이 빠진 저점에서 공략했더니 자, 단기간에 우상향 추세 급등 시세를 우리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노려볼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팜스토리 종목도 우리 농업 관련된 테마주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공략했더니 자, 알아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겪고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카프로 종목도 비료 관련된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최근 자, 500년 만에 유럽에서 최대 가뭄, 600년 만에 중국에서 양쯔강의 최대 가뭄이다 하면서 자, 식량 가격 이슈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2,400원을 손절 잡고 저가에 우리 농업주 놓치신 분들, 한일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전부 다 10%, 20%, 30% 급등 다 우리는 수익을 챙겼었던 종목들인데, 그 수익 저는 못 챙겼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리고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에 위치한, 추세 하단에 위치한 우리 카프로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카프로로 농업용 비료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기술적인 대바닥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는 옴니시스템입니다. 네, 옴니시스템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량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량기가 요즘에는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자, 디지털로 그런 계량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그런 특정 계량기에 대한 사업 영역이 자, 스마트 그리드 에 관련된 정책주로 과거에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물을 쓰든 전기를 쓰든 이런 계량기를 동사가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과거에 이 주식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자, 실제로 주가가 자, 반복적으로 자, 일봉상 추세 하단에 잘 공략을 했을 때 자, 급등, 조정, 그리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조정 하면서 자, 반복적으로 자, 우리가 1,850원, 2,000원 밑으로 잡았을 때 자, 수익이 여기 뚫어낸 지점부터는 수익이 한번 첫 번째 수익이 났고요. 두 번째 수익권, 세 번째 수익권, 네 번째 수익권, 다섯 번째 수익권, 여섯 번째 수익권, 일곱 번째 수익권, 여덟 번째 수익권, 아홉 번째 수익권, 열 번째 수익권, 지금 11번째 수익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2,000원 밑으로 1,850원을 손절잡고 베팅하기 좋은 기술적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7년, 8년 동안 자, 옴니 시스템 한 종목만 마스터를 했다면 2,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냥 베팅해놓고 뭐 제주도를 갔다 오든 뭐 베트남을 갔다 오든 뭐 일본은 못 갔으니까 일본은 요즘 못 가니까 뭐 미국을 갔다 오든 편안하게 그냥 몇 개월 기다렸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옴니 시스템 과거의 주주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자, 옴니 시스템 종목의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봤을 때, 자, 이 회사를 자, 3,000원, 3,500원에 공략하신 분들은 자, 사자마자 뭐 몇십 프로 물리고 자, 3,500원에서 2,000원까지 사자마자 35%, 사자마자 40%, 사자마자 또 30% 이상 낙폭을 계속해서 손실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옴니 시스템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지 이 회사가 이제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나갔을 때 우리가 자, 올라가는 과정 추세 상단에 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를 뚫어내고 이게 5,000원 돌파하고 5,000원 뚫어내고 8,000원 갈 거야, 10,000원 갈 거야, 30,000원 갈 거야. 이런 식으로의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빠졌을 때, 남들이 안 볼 때 미리미리 사놨다가 이게 3,000원까지 올라가면 3,500원까지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분할 매도 쳐서 나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이 지난 8년 동안 유효했던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2,000원 구간을 강하게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회복한 이후부터는 자, 이 회사의 저점이 1,94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1,900원을 이탈한 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마지노선 우리 모든 일에는 100%가 없죠. 뭐 아무리 운전 잘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사람이 뒤에서 박아버리면 그것도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도 100%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벨트 반드시 1,850원 손절선 잡고 1,900원에서 2,000원 부근 혹은 2,000원 밑으로 조정 시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 그런 이제 10조 원 정도의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의 그런 전력망을 10조 원의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여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600조거든요. 그 중에서 뭐 5년 동안이면 3,000조인데 이 3,000조 중에서 10조 원 정도의 정책 자금을 국민의 혈세를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공약 발표로 인해서 이 회사가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8월 28일 이제 이번 주인가요? 자, 다음 주인가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일요일이 되겠죠. 돌아오는 일요일에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높은 지지율로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 전력망에 1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밝히면서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자, 그에 따른 이슈들로 다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슈 혹은 이재명 후보와 의원과 관련된 앞으로는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자, 우리 양당 체제에서 거대 정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거의 차기 대권 후보로 발돋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 앞으로의 대선 정책주로서의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3,000원에 위치해 있다면 저는 이 주식을 지금 관심 있게 보셔라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시세를 반납하고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바닥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손절선은 잡되 위로는 3,000원, 3,500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좀 저점에 좀 씨앗을 뿌려둘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옴니 시스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년 동안 꾸준하게 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해왔던 옴니엘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플러스 또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오늘의 1위 바로 옴니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으로 문의를 해주신 시즌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39,533원 꼼꼼하게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시즌 상황 1%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31,1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39,000원대고요. 현재 가격은 31,000원대로서 좀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평단가가 올 수 있어 하시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굉장히 행운이 잘 터졌던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전고가 구간에서 자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 7만 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 7만 원도 저항받고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잘못했다가 호되게 당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게 7만 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받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예상을 했었는데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 고가를 뚫어내니까 주가가 16만 원까지 이 전고가에서 다시 한번 100% 이상의 시세가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고가가 16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3만 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약 5분의 1토막. 우리 퍼센트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80% 정도의 낙폭을 가져간 종목이라서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만들어진 저가 라인이 33,000원이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리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 시즌 종목도 그에 대한 여파로 이 전 저점을 최근에 증시 낙폭과 더불어서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는 상방 네, 우리 추세 상단까지 4만 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39,500원으로 예, 우리 추세 상단 영역대에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26,000원, 27,000원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28,000원에서 31,000원 구간 가능하시면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3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은 11월 중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9월 달까지의 실적이 이제 우리 45일 정도 더한 11월 중순에 우리 시젠과 우리 상장사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우리 3분기에는 우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하고 15만 명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진단키트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국내에 많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단키트, 그리고 신규 확진자의 증가는 CGN을 포함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3분기 실적 호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까지만 해도,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진짜 20만 명 금방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액이 폭발했다가 갑자기 우리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분기에 국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이 줄어들었으나 우리 3분기에는 다시 우리 7월 달, 8월 달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들은 동사의 3분기 실적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는데 자, 저조하게 나온 부분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저조하게 나온 거 대비해서 3분기에 실적이 증가했을 때 이거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즌 종목 11월 중순까지 즉 우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또다시 독감 유행에 대한 우려, 독감과 코로나 동시 우리
그런 진단해야 된다는 이슈들, 우리 뭐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도 다 뭐 그런 관련된 임상들, 뭐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이슈들 부각됐을 때, 환절기 신규 확진자 다시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을 때 3분기 호실적 발표로 주가는 자, 1차적으로는 4만 원까지 열려 있고, 이 4만 원 구간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을 때는 그 위로 우리 고가 1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마이너스 80% 조정받은 만큼,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얼마나 큰 상승이 나오는지는, 자, 4만 원 구간을 얼마나 큰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출구 전략은 우리 26,000원, 27,000원 손절 잡고 28,000원에서 31,000원 구간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수 비중 익절로 대응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연말까지 우리 4만 원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CGM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26,000원과 27,000원 손절 가격 잡으시고 28,000원까지 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탈출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출구 전략 더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문의를 또 주신 이 종목이고요. 나노 CMS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 가운데 나노 CMS는 앞서 시즌보다 조금 더 손실이 있는데요. 27,5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나노 CMS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뭐 신물질하고 일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뭐 보안용 그런 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서, 사실 이제 적외선 발광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폐를 만들거나 위조 방지에 대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외선, 이런 발광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램프라는 이슈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자, 과거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가 12만 원까지 올라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코로나 사멸 램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미국 시장에 뭐 진출하고 이제 판매하고 했지만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가 14,000원에서 12만 원까지 굉장히 수백 %의 시세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자, 우리 반기보고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보고서상 우리 나노 CMS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체크해 보니까, 자, 연결 재무제표가 없다고 요약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 게 없고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자, 우리가 자, 이게 19년도 이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플러스 3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 분기 매출액이 40억 정도라는 거는 연간 매출액이 200억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자, 보시면 1,200억이기 때문에 1,200억짜리 회사가 매출액 200억이 안 나오고 우리 돈도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억 원에 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이 회사가 실적에 기반한 회사인가, 아니면 과거의 테마주로 움직였으나 실적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종목인가를 봤을 때 저는 자, 실적 기반하지 않고 올라간 테마주였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48,000원이신데 저는 48,000원까지 개인적으로는 올라가기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자,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추세 반전을 이루었던 캔들의 우리 시가와 저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가격이 22,000원 구간이고 이 종가가 28,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자, 28,000원과 22,000원에 대한 지지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28,000원의 지지선을 최근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밑으로 하방이 자, 22,000원, 21,000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마지노선은 6월 24일 증시가 폭락하면서 무너졌었던 우리 19,500원이 최저점 라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분봉상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21,000원, 22,000원 근방까지 빠지고 19,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평단가를 낮춰서 우리 최근의 추세 상단 영역인 우리 35,000원에서 4만 원 구간까지 시세가 나오면 자, 48,000원에서
내가 본전에 정리하겠다가 아니라 추가 대응을 통해 평단가를 관리하고 올라가면 35,000원, 4만 원의 물량을 정리하겠다라고 매매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0분봉 상으로 이 주식의 주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수반하면서 이 주식이 우리 8월, 7월 초에 자, 아침마다 좀 수급이 강하게 붙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 시초 부근에 자, 거래 대금을 강하게 좀 몰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22,000원 그리고 27,000원 구간. 자, 27,000원 구간이 지금 시점 주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27,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즉 현재 구간에서 27,000원을 깼을 때 밑으로 하방은 21,000원, 22,000원, 19,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 분봉상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고 여기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이제 추가 매수 로 대응해서 우리 평단가를 낮추고 35,000원, 4만 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노 CMS 똑같은 종목을 이제 매매하더라도 자,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한데 자, 이 기업은 48,000원의 평단가가 오기까지는 35,000원과 4만 원의 매물이 너무 두터워서 가능한 여기 구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추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CMS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평단가를 35,000원 아래로 낮춰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목표 가격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74님께서 보내주신, 20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상담이고요. 이분 수익권이십니다. 매수 가격 22,350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 현재 LX 인터내셔널 오늘도 좋은 상승 기록하면서 39,900원, 장중에 4만 원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회사 연결 기준으로 실적 어떻게 잘 나왔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자, 작년 2분기에는 자, 한 4조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자, 올해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 정도로 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조 원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은 자, 우리 전년 동기에는 12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2800억에 100%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적이 우리가 뭐 한 4조에서 5조면은 한 25% 좋아진 건데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실적이 증가하니까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은 100%의 증가가 있었다. 즉 실적이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일 것 같은데 실제로 호실적에 기반해서 이 전고가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4만 원과 42,000원을 뚫어내야 그리고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야 이 4만 원을 지지받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씌워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4만 원, 42,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27,800원까지 27,50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4만 원과 42,000원을 뚫어낸다 하면은 39,000원과 4만 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위로 우리 추가 상승 구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구간이니까 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서 분할 매도 쳐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해 가시면 좋은데 자, 여기 42,500원 돌파 못하고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직전 주요 지지 구간들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은 하방은 저는 3만 원과 28,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우리 익절했다가 다시 2만 원 후반에서 다시 재공략 관점으로 기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주식이 조정받았을 때 이 주식이 없으신 분들도 자, 2만 원 후반, 3만 원 초반, 3만 원 금방 가격에서는 자, 우리가 추세 하단에서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또다시 4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급속도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이 전고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네,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자, 22,500원이기 때문에 자, 어느 구간 익절선 대응하면서 우리 4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야 되는지 분봉상 네, 우리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자, 전고가를 뚫어낸 지점이 우리 39,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 39,000원 구간이 여기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전고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39,000원에 대한 구간이 앞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39,000원 이탈하면은 보유 비중의 절반 익절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38,000원을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면 거기서는 전량 익절하시고 나중에 3만 원 초반까지 빠지면 거기서 우리가 제공량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위로 4만 원, 42,000원을 뚫어내면은 우리가 39,000원, 4만 원으로 익절선을 올려서 잡고 네, 우리 새로운 역사 써 내려져가는 과정 어디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지만 체크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좀 시간을 좀 오래 기다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네, 우리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75님께서 문의 주신 LS 인터내셔널에 대한 상담을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수학 문제를 예로 들자면 문제풀이를 굉장히 잘한 학생의 문제풀이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금 2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진다면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다고 하니까요. 신규 유입도 괜찮은 종목이고 최종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간다면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0183님께서 보내주신 YG 플러스에 대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8,500원, 비중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YG 플러스의 가격은 5,78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비중이 크셔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5,300원을 깨면 비중 절반 줄이셨다가 나중에 4,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거기서 우리 재진입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굉장히 정직하게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주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4,000원, 7,000원, 그리고 4,000원 초반대에서 잡으면 알아서 주가가 8,000원까지 올라가고 알아서 주가가 11,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번에도 7,000원까지 알아서 주가가 자 저점에만 잡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서 이 주식은 4,000원 초반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자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져서 4,000원까지 빠졌던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져서 4,000원까지 5,000원까지 빠지고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지자 4,000원까지 빠진 자 8,500원 구간은 우리가 매수 타점이 아니라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YG 플러스 우리 주주분들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자, 다른 분들은 7,000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수익권에 대다수가 매도가 되실 텐데 여기 최고가에 물려 계신다면 7,000원까지 오더라도 수익권, 본전권 탈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5,300원을 깼을 때는 비중 절반, 네,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4,000원 초반 가격에서 우리 저가 매수, 신규 매수, 재진입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의 추가 대응을 우리 자신 있게 베팅하셔가지고 이후에 1차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8,000원으로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유리한 가격에서 분할 매도 치고 남은 비중으로 네,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이제 YG 플러스가 이제 YG 이제 그룹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K 콘텐츠와 관련된 이슈들 부각이 될 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블랙핑크죠. 에이핑크가 아니라 네, 블랙핑크나 뭐 이런 이제 글로벌 스타들에 대한 뭐 이슈들로 엔터주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부각될 때 동사도 같이 네, 우리 관련된 테마, 우리 섹터로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엔터주 중에서는 일단 엔터 대장주들 위주의 그런 대세 상승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K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언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되는지 여부를 좀 부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이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나 컨텐츠나 전부 다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이 산업이 육성되어 왔던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아이돌을 육성할 때부터 이제 보아라는 걸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이 아니니까 이제 보아라는 가수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내수 시장을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 시장, 외화를 벌어야 된다는 목적에서 일본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초점을 두고 이제 육성을 했었던 이제 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K 콘텐츠 그리고 이제 그런 엔터 쪽으로의 그런 경쟁력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거의 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K 콘텐츠나 뭐 엔터 쪽으로의 모멘텀은 한류 열풍 계속해서 부각이 앞으로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잘 청산되기 위해서는 4,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평단가를 낮춰서 7,000원, 8,000원까지 또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잘 익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이 되겠습니다. YG 플러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해 주실 경우에는 노란 톡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의 기회를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방송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시며 오늘의 주도주들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알아보기 전에 PJ 메탈에 대한 리뷰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PJ 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단기간의 수익을 17%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7월 28일 이제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려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장중에 플러스 우리 16%까지의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17% 정도의 상승을 이미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자, 어제 기준으로 증시가 무너졌지만 우리 PJ메탈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세가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집이고 이것도 매집이고 이것도 저는 매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닥에 잘 잡았기 때문에 17% 수익이 났다. 근데 또다시 그 지점까지 빠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단기간에 어제 19%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이 4,000원까지 또 빠진다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적정 매수 기회를 노려가지고 튀어오르면 익절하는 형태로 단기 대응하시기 적절한 종목으로 우리 PJ메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6% 정도 7%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 주식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 여기서 사가지고 17% 수익 났다 시청자분들에게 수익 전해드렸다 근데 또 빠지고 난 그 4,000원에서 또다시 우리가 19%의 전일자 단기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4,000원 근방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방어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4,000원 근방에서는 자신 있게 뭐 3,900원 손절 짧게 잡고 위로의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PJ메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방송 보고 네, 여기서 수익 냈지만 또 와가지고 또 공략해서 또 수익 내신 분들 뭐 수익 축하드리고 못 내셨던 분들도 네, 우리 앞으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네, 타이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J 메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수익을 냈고 다시금 내려왔지만 또 만약에 잡으셨다면 4,0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무엇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물에 대한 오염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그런 수처리와 그런 환경, 플랜트 이런 건설 쪽에 본 사업이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사가 과거에 이제 수돗물에서 막 유충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그런 유충 수돗물 유충 관련된 그런 테마주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그런 상하수도 노후화된 거 정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4대강 정비나 그런 하천 정비 우리 장마철 이후에 그런 더러워진 그런 오염된 그런 하천들을 좀 이제 정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뭐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큰 수급이 이제 장마철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주요한 지지선에서 또다시 오늘 거래대금이 좀 수반되면서 상승 반전을 또 이루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모 회사가 웰크론이다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환경, 에너지 등의 이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처리 관련해서 정부의 사업 정책들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잇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자도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시세로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공개는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